중세 유럽에선 정액에는 이미 완전한 형태의 작은 사람들이 있으며 임신은 이 정액 속의 작은 사람이 여성의 체내에서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여 연금술사들은 남성의 정액만으로 인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물체는 정액 속의 소인간 또는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라는 뜻을 가진 호문클루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정자만으로 다른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너무도 허황되었고, 이 호문클루스는 연금술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애니에서나 다루는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17일 러시아의 유튜버 코니가 호문클루스를 실제로 만드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합니다. 만들어진 기괴한 생명체는 작은 움직임까지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코니가 설명하는 호문클루스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밀폐가 가능한 용기, 그리고 인간의 정액, 신선한 달걀, 이렇게 세 가지 뿐이었죠. 이것들을 가지고 호문클루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면 달걀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며 그 구멍으로 정액을 주입합니다. 이때 가능한 깊숙이 넣어 노른자에 주입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주입이 완료되었다면 테이프로 달걀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붙이고 용기에 넣어 어둡게 천을 감싸고 10일 동안 어두운 곳에 따뜻하게 보관하면 된다고 하죠. 이때 궁금하다고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니는 10일 후 달걀을 꺼냅니다. 하지만 꺼낸 달걀은 겉에서 보기에도 상태가 매우 안 좋았으며 그 달걀에서 나온 내용물 또한 썩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언가 형태가 잡혀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듯 아주 조금씩 움직였죠. 그러나 이 호문클루스는 코니의 말에 의하면 너무 빨리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여 코니는 첫 번째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약 4개월 뒤 다섯 번째 실험 대상인 달걀을 가지고 영상이 등장합니다. 영상을 찍기 전 3번의 실험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코니는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달걀을 10일이 아닌 40일간 보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달걀을 깠을 때 또 무언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색이 거무죽죽했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코니 또한 죽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코니 쪽을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뱉습니다. 기분이 확 나빠진 코니는 그것을 책으로 내려쳐버리죠. 그렇게 다섯 번째 실험도 한순간의 분노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코니는 4개의 달걀을 한 통에 넣고 총 4개의 통으로 실험을 합니다. 즉 16개의 달걀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죠. 첫 번째 통은 40일, 두 번째 통은 30일, 세 번째는 20일, 네 번째는 10일 동안 보관하여 각각 다른 일수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6개의 달걀에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험 자체가 꽤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영상의 텀은 길었고 다시 약 한 달 후 2016년 5월 9일 10일 동안 보관한 달걀을 가지고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달걀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완벽해 보이는 생물체가 들어있었죠. 그것을 본 코니도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생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약 6개월간의 실험 중 첫 성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무언가를 분출하여도 충동적으로 해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죠. 그리고 8일 후 공개된 호문클루스의 모습은 굉장히 커져 있었고 수조에 어떤 액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코니는 이 호문클루스를 상자에 보관했으나 호문클루스를 덮고 있던 점액질이 점점 마르기 시작했고 신체조차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꼭 호문클루스가 습기를 잃어버리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여 코니는 호문클루스를 물속에 넣어보기로 하고 물에 넣었는데 다행히 활력을 되찾은 것이죠. 그리고 코니는 호문클루스의 신비한 변화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문클루스는 물을 끊임없이 오염시키며 뿌옇게 만드는데 이 행동으로 호문클루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문클루스가 살게 되자 이 생명체의 영양분에 대해 걱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호문클루스는 사람의 피나 우유를 주어야 한다고 알려졌지만 물속에 들어있어 액체를 주기 힘들어진 코니는 대신 설탕을 주었다고 합니다. 호문클루스는 다행히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약 한 달 뒤 공개된 호문클루스의 모습은 더욱더 커져 있었습니다. 호문클루스는 주위의 충격이나 물질에 반응했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니는 작은 고기 조각을 호문클루스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호문클루스는 먹인 것을 아는지 그 작은 고기 조각에 반응하죠. 이윽고 고기는 호문클루스에게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면에 정맥과 유사한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물이 따뜻해질 경우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물이 차가워져야만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맥이 나타난 것은 심장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이 호문클루스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전기 뱀장어처럼 말이죠. 그래서 코니는 이 호문클루스에게 피카츄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피카츄는 닭과 인간의 하이브리드가 아니며 어떠한 반응 때문인지는 모르나 달걀 안에서 생겨난 미생물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죠. 하이브리드라면 닭이나 인간의 생김새와 비슷한 면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대 생물체와 비슷한 것이 증거라며 닭과 인간의 하이브리드가 아닌 미생물에 가깝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다시 올라온 영상에는 또 다른 호문클루스가 있었죠. 피카츄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질을 보여주었으나 코니는 하나의 그릇에 두 마리의 호문클루스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발생할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문클루스 한 개체를 더 만든 것이죠. 하지만 그 실험에 앞서 이 호문클루스가 더 자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호문클루스의 이름은 슬로우포크로 정해졌으며 한 달 후 많이 자란 슬로우포크가 등장하죠. 슬로우포크는 피카츄와는 다르게 입이 없었으며 마치 불가사리처럼 별 모양을 하고 있었고 특이하게 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주는 방법 또한 피카츄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고 피부로 흡수할 수 있게끔 단백질 믹스나 스포츠 믹스를 물에 첨가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드디어 피카츄와 슬로우포크가 합사되었습니다. 코니는 이 두 개체가 과연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지 아니면 상호 협력을 할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2016년 10월 4일에 올라온 영상에는 피카츄와 슬로우포크 모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흐르게 되고 코니의 손자가 호문클루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며 알려왔다고 합니다. 피카츄가 슬로우포크에게 달라붙어 있던 것이었죠. 코니는 그 전날 피카츄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뭔가 긴장되어 보였으며 피카츄의 전기활동이 2배 정도 강했다고 말이죠. 코니가 예측하기로는 피카츄가 슬로우포크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슬로우포크가 피카츄를 먹고 있거나 둘 다 아니라면 두 개체가 교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교배라면 호문클루스 2세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들떠 있었죠. 그러나 그의 구독자들은 왠지 두 호문클루스가 합쳐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며칠 동안 진전이 없었고 아주 천천히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2017년 2월 9일 다시 영상이 업로드되죠. 피카츄는 슬로우포크에게 아주 천천히 침투하여 다리 쪽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슬로우포크의 눈이 사라졌고 피카츄는 전기 능력을 잃은 것이었죠. 또 피카츄와 슬로우포크가 마치 하나가 된 듯 외부 자극에 위아래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코니도 구독자들의 말처럼 이 상황이 두 개체가 합쳐지려고 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유기체의 신경계가 합쳐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두 호문클루스는 천천히 합쳐졌습니다. 상부에는 다시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원래 슬로우포크의 눈이 있던 곳에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죠. 코니는 위쪽은 입, 아래쪽 구멍은 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4월이 되어 올라온 영상에는 예상대로 위쪽에 입이 생겨난 모습의 호문클루스가 있었죠. 다만 아래쪽의 눈은 형성이 되지 않았으며 기존 피카츄와는 다르게 이빨이 생겨났습니다. 코니는 이 호문클루스가 육식동물로 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이 호문클루스는 채식을 했습니다. 피카츄는 고기를 먹었지만 이 호문클루스는 고기는 거부했으며 당근과 호박만 먹었고 코니는 혹시 먹는 것을 색깔 때문이지 않을까 하여 당근과 비슷한 색상의 먹을 것을 줘보지만 모든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코니는 살아있는 것을 산채로 줘보고 싶다는 생각에 고기를 먹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 고기를 먹이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혹시 피에는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하여 자신의 피를 줘봤던 것이죠. 호문클루스는 피에 확실히 반응했으며 피를 먹고 난 후부터는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여 코니는 고기를 자신의 피에 묻혀서 주기도 하며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앱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고기를 먹이러 주던 코니는 호문클루스의 다른 활동을 포착합니다. 며칠 날에 한번 불규칙적으로 어떤 액체를 호문클루스가 뱉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는 이것이 호문클루스의 배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호문클루스가 뿜어낸 액체에 화상을 입게 되죠. 하여 코니는 독을 가진 개체로 진화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분석해보기로 하죠. 처음은 이 액체의 pH를 찍어보았습니다. 액체는 pH 8.3에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었고 경도는 수족관에 부은 물보다 강했으며 체에 소금기가 있었습니다. 코니는 소금기가 아마도 호문클루스의 배설물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죠. 그리고 현미경을 통해 이 액체를 들여다봅니다. 떠다니는 무언가가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 호문클루스의 정액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액체를 마지막으로 식물에 뿌려보게 되죠.
그리고 그 식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뭐 이렇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으나 적어도 바람직한 물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첫 호문클루스를 실험한 지 약 2년째가 되는 날, 코니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호문클루스에게 줘보기로 합니다. 물고기는 호문클루스가 있는 수조에 들어가게 됐고 호문클루스도 무언가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듯 그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이 오므려지며 물고기가 갑자기 기절해버리죠. 하여 코니는 물고기를 꺼내던가 호문클루스의 입에 넣어주기 위해 핀셋을 수조에 넣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들리며 카메라가 쓰러지죠. 다시 화면이 돌아오고 코니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에 카메라의 케이블을 만졌다고 말합니다. 그 예상치 못한 충격은 바로 전기 충격이었죠. 원래 피카츄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이 호문클루스에게 발현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기절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하여 코니는 호문클루스가 내뿜는 전기를 측정해보기로 합니다. 약 3.3V 정도의 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전기를 실험하는 영상은 2018년 1월 20일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코니의 영상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코니의 근황은 뉴스에서 볼 수 있었죠.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2년 동안 꾸준히 호문클루스를 실험하던 코니의 뜻밖의 죽음. 일부 사람들은 코니가 실험한 호문클루스의 영상은 자석을 이용하여 조작한 영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쭉 봤다면 자석으로는 하기 힘든 움직임을 코니의 호문클루스는 보이고 있었고 호문클루스의 반응 또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반응을 하듯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하여 일각에서는 호문클루스를 만든 코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이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정부나 어떤 단체의 흑막이 있다고 말이죠. 이 호문클루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